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오늘은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 리뷰입니다. 1970년대 영화 감독인 김열은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주목받던 감독이었죠. 그랬는데 그 후로 악평과 조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최근에 촬영이 끝난 영화 거미집에 대한 새로운 결말을 김열이 꿈에서 자꾸 꾸게 되죠. 꿈대로만 찍으면 걸작이 될 것 같은 예감과 기대에 이틀간 추가 촬영을 감행합니다. 극중 극속의 거미집은 불륜에 따른 복수와 욕망으로 얽힌 가족들의 이야기죠. 서로 죽고 죽이다 모두 죽게 됩니다. 우연히 유림이 침실에 나왔었던 거미는 죽은 이들을 자양분으로 거대한 거미가 돼 마지막에 유림이 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 집을 방문한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모두 거미줄에 올가매어져 거미의 먹이가 돼 천장에 매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 속의 거미집과 실제 영화 거미집 배역들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극중 불륜으로 아기를 갖는 이야기나 현실에서 유림이가 불륜으로 아기를 갖는 상황 등도 같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인물들이 머무는 영화 속 저택이나 스튜디오의 문을 닫아 걸고 촬영을 한 공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극중극 속의 집이 거미집이 된 것처럼 스튜디오 역시도 거미집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뷔작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신인 감독상도 받고 촉망받았던 인물이 그 후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악평에 시달립니다. 김열 감독은 불안과 강박 속에 늘 살게 되죠.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망가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끝낸 영화의 결말을 꿈에서 보게 되죠. 하지만 다시 제작을 하는 데는 제약이 많습니다. 제작비 문제가 있는 백 회장도 설득해야 하고 배우들도 다독여야 합니다. 문공부의 검열도 받아야 하는데 검열에 통과도 못하게 되죠. 문공부의 정책을 위반한다는 건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보았던 결말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죄라고 생각한 김 감독이 강행을 합니다. 결말은 이전에 볼 수 없는 이야기였죠. 죄라고 한 김 감독의 작품에 대한 열정도 있었겠지만 그건 자신의 초라한 영화 감독의 이력을 뒤엎어야 한다는 욕망이기도 하죠. 영화의 제목이 의미하는 거미집은 욕망을 상징하죠. 벗어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떠나지 못하다 갇힌 곳이죠. 극중극 속에서 집안에 있는 금고와 황금 두꺼비를 쫓듯이 욕망에 갇혀 떠날 수 없는 곳에서 서로를 죽이고 파멸하고 거미의 먹이가 되는 곳입니다. 극중극 속에서 금고 안에 거미가 앉아있다가 튀어나와서 유리미를 덮친다는 건 욕망이 불러오는 파멸과 죽음을 상징했겠죠. 그 욕망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자물쇠를 걸어 잠근 스튜디오나 극중극 속의 집은 똑같은 거미집입니다. 극중극 속에서 불륜녀인 유리미는 거미를 보고 자지러지죠. 현실 촬영 현장에서도 유리미는 실제 거미를 사용했다면서 똑같이 기겁을 합니다. 거미는 극중극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극 속에서 똑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극중극 속 환경과 합일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합일화됐다는 건 극중극 속 상황들이 현실의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김 감독의 거미집이라는 촬영 현장을 위한 해설과도 같습니다. 극중극 속에서 이 거미는 자라고 거대해지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을 거미줄로 매달아 먹이로 삼습니다. 저택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로 이루어진 거미집으로 발전하죠. 실제 촬영장에서도 유리미를 놀래켰던 그 작은 거미 역시 인간 내면 안에 조그맣게 시작되는 욕망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치되고 키워진 욕망은 거대해지고 마침내 거미의 먹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신 감독의 아내였던 백 회장도 남편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의 돈부터 챙겼고 김열 감독 역시 신 감독의 시나리오가 욕심나서 신 감독을 포기하고 시나리오를 훔쳤죠. 그리고 그때는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성공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계속해서 걸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 김 감독은 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미집에 갇히게 된 거죠. 영화에서 불은 중요한 매개차로 나옵니다. 욕망의 최종 해결자죠. 모든 걸 살라버리면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극중극 속에서 이야기의 마지막은 불입니다. 극중극 속 안에는 온 집안을 불질러버리며 파국으로 가죠. 그건 현실 속에서 스튜디오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동일화됩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미친 듯이 촬영을 강행하던 김열 감독의 모습은 신 감독과 똑같죠. 문공부 박 부장과 조연 배우가 동아줄에 묶인 건 극중극 속의 거미가 먹이를 칭칭 감던 것과도 유사합니다. 생명의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도 김열 감독은 걸작을 만드는 마지막 컷에 집착을 하죠. 영화가 만들어지고 영화는 시사회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감독의 얼굴이 묘하죠. 세상에 없던 작품,
김효일 감독의 욕망은 사실 신 감독이 꿈꿨던 욕망을 자신이 욕망했던 것뿐입니다. 불타는 그 현장은 신 감독이 죽으면서 광기 어리게 집착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김효일 감독은 그 모방으로부터 결국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이전에 없는 영화라 생각하며 갈채를 보낼 때 김효일 감독 스스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데뷔작이었던 신 감독의 시나리오를 자기 것인 양 주장했던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미집 같은 거죠. 극중극 속의 거미집은 흑백 영화입니다. 70년대 당시가 흑백 필름이지만 거미집 속에 있는 영화는 명함의 대비가 유난히 커서 기괴스러운 분위기죠. 공포물 장르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욕망을 쫓아가는 인간 안의 어두움과 공포의 대비를 극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동일시된 현실판 스튜디오 인물들 안의 심리를 말하기도 하죠. 특히 김효일 감독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욕망으로 서로를 가두는 공간이 거미집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도 인간 각자 안에 있는 거미집이라고 봐도 되겠죠. 유림이에게 처음 존재를 나타내면서 조그맣게 실을 타고 내려오는 힘없는 거미지만 욕망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죽여가는 인간 안의 욕망이 거미집과 같습니다. 욕망은 여러 가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한 욕망이 주는 한계와 포식성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인간 스스로를 가두고 잠식해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먹이로 전락시키는 거미집이라는 거죠. 여기서 살짝 비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효일 감독은 그 화제의 난장 후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앉아서 촬영장을 응시하죠. 서슬퍼런 문공부 국장은 자신의 직원이 포박된 채 스튜디오 천장에서 떨어진 걸 보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스태프과 연기자들은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다 나옵니다. 물론 촬영 감독은 영화를 끝까지 찍었다고는 하죠. 그리고 영화가 원래 김효일의 의도대로 상영이 되고 박수 갈채를 받을 때 김효일은 아무 표정이 없이 앉아서 영화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끝이 나죠. 김효일 감독은 정신과 약을 늘려가면서 복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 감독의 실제 환영까지 보면서 그의 열변을 듣기도 했고요. 물론 이게 블랙 코미디라 어느 선까지 개연성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김효일 감독의 환상이나 꿈으로 넘어갔던 게 아니었을까. 이미 문공부 국장으로 인해 난장이 되었을 때 아니면 이미 촬영이 맞춰져서 편집을 끝냈다고 해도 상영할 수 없었던 자신의 영화에 대한 환상이나 꿈을 꾸고 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양한 복선과 상징들이 많아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 영화인데요. 거기에 상업적인 재미까지 더해졌죠. 특히 오종세 배우의 찌질하고 능청스러운 연기는 이 영화를 받쳐주는 힘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을 세던 그의 연기는 왜 그가 앞으로 더 기대받는 배우인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